제가 내년 강의 스타일이 이걸로 확 바꾼다라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 하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급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아니 초급 수준이 안 늘어서 중급하고 고급의 이제 스킬을 지금 다 갖다가 눈으로 떠서 먹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결하는 화법들을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중급하고 고급반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들을 익히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일단 57페이지 보시고요. 자,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 보세요. 현미경 보시면 림프구, 적혈구 그림 보이신가요? 네. 맨 왼쪽에 예, 적혈구 동그라미, 그다음에 백혈구 동그라미, 혈소판 동그라미. 어떤 분이 림프구라고 해요. 림프구도 백혈구 이쪽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자, 그래서 적혈구는 우리 유효 성분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중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자, 거기 적혈구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 시작. 유형 성분의 대부분은 이 적혈구이나 중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 운반 등의 주요 기능. 이 혈색소가 빨갛기 때문에 혈이 빨갛게 보인다. 자,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산소,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요 한 개의 적혈구 안에 얼마나 들어있냐면요 3억 개씩 들어있습니다. 3억 개, 엄청 많이 들어있죠. 어떤 교재는 뭐 해부학책에는 생명책 같은데 보면 뭐 2억 개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근데 약 3억 개 정도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적혈구 안에 3억 개가 들어있으면 하나의 헤모글로빈이 아니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숫자가 몇 개라고요? 3억 개. 그럼 한 개의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몇 개를 운반하냐면 4분자를 운반해요. O2. O2를 산소라 그러죠? 산소를 몇 개 운반한다면 4개. 그러면 헤모글로빈 한 개의 마차에는 산소를 몇 개를 실을 수가 있어요? 4개 싣는 거죠. 그러면 12억 개가 들어있으니까 3, 4, 12억 3, 4, 12억이요? 네, 3, 4, 12억 개가 들어있겠죠. 네. 그래서 적혈구는 어마어마한 산소를 운반하는 큰 마차라고 보시면 되고, 적은 마차를 헤모글로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뭘로 되어 있냐? 철분 플러스 단백질, 햄철 플러스 글로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햄철 플러스 글로빈, 단백질 플러스 철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철이 없으면 산소 운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철 결핍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철 결핍성 빈혈. 그래서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죠. 빈혈이 생긴 여자분을 보고 철 없는 여자라고 합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이 생리 끝나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 없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 네. 남자는 왜 골빈 남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술을 많이 먹으니까 뼈에서 pH 산도가 떨어지니까 뼈에서 계속 칼슘 빼다 쓰잖아요. 골빈 남자들이 많아요. 뭔가 이해되세요? 골랑 뼈에서 칼슘 빼다 쓰잖아요. pH 7.4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 산성화되잖아요. 피가 엉겨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상화하려면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골빈 남자들이 많다고. 골이 비었다니까. 골다공증 남자들이 많다고. 뼈에서 여자는 철없는 여자가 많고 빈도수가 남자는 골빈 남자가 다 우스갯소리인데 잘 아재 개그가 안 통하네요. 이런 개그는.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자, 그러면 그 위에 백혈구 보세요. 백혈구의 적혈구보다 그건 누색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호중구 동그라미, 백혈구에는
감구에다가 적어두고 뭐라고 하냐면 대식세포라고 적어놓으세요. 대식세포. 그다음에 림프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B세포, T세포, NK세포 적어놓으세요. B세포, T세포, NK세포. B세포, T세포, NK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혈구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미생물 식균작용 죽이는 역할이죠. 그래서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먹어서 균을 먹어 치운다. 그래서 식균작용.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혈소판, 뭐 혈장을 한번 읽어보니까, 자, 혈장은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침전시킨 후 남는 다망색의 액체, 거기다 내모를 쳐주세요. 그리고 물이 90%고 나머지가 수분과 영양소 노폐물이다. 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혈청이라고 나와요. 혈청 남짓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혈구, 백혈구 외에 나머지를 다 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죠, 노폐물 같은 거 이런 다 빼고 나면 혈청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로 그 뭐냐면 검사를 할 때 혈청을 가지고 이 뭐죠, 효소 검사를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혈장이 다르고 혈청이 좀 다르다는 것만 지금 혈액, 혈장, 혈청. 혈액 중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침전시켜서 남는 그 액체를 혈장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 뭐냐면 이렇게 노폐물하고 뭐 이런 그 나머지 물질을 빼고 있잖아요. 그거를 남는 거를 혈청이라고 합니다. 심청이가 아니고 혈청이라 그래요. 혈액, 혈장, 혈청 조금씩 달라요. 아니 용어를 잘 이해가 안 되면 소장이 혈장은 뭐고 혈청은 뭐고 혈액은 뭐, 혈액은 다 들어있는 거. 네. 혈장은 그거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침전시켜 그리고 남는 거. 네. 혈청은 거기에서 노폐물하고 저기를 빼낸 거. 네. 전 모르시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강에는 골수가 차있네. 골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조직에서 혈구가 만들어진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골수는 조절기라고도 한다. 신성한 때는 전신의 골격에 혈액이 만들어지지만 성인은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추골, 흉골, 늑골에서 흔적한다. 예, 경추, 흉추, 요추, 이거 추골이라고 그러고요. 흉골은 가슴뼈 있죠. 늑골은 밑에 있는 뼈. 자, 그래서 만들어진 혈액은 시작. 만들어진 혈액은 뼛속의 모세혈관을 통해 뼈 밖으로 혈관으로 보내어진다. 골수에서는 적혈구와 림프구 이외에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고 림프구는 주로 림프절이나 비장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거기에서도 만들어지죠. 거기다가 이거를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 지금 골수강에서 이 골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이런 뼈 있죠. 주골이나 늑골, 흉골에 보면 이 사이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골수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희몰과 액체를 뭐라 그러냐면 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몸을 만드는 세포들이 분화가 돼요.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이 분화가 돼요. 요새는 태반에서 한 거를 제대혈이라고 그러죠. 제대혈에서도 성체 줄기세포를 보관했다가 우리 몸에 고장난 곳에 복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 만들조자 피혈자 엄마모세포죠. 여기서 그럼 피가 만들어지죠. 우리 몸의 피는 산소 운반하는 적혈,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 혈액 운동에 관여하는 혈소판, 이런 거를 이 혈액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필요로 한 것 중에 중간염세포, 어떤 뭐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의 이제 중간염세포인데, 이거는 이제 근육이 손상되면 바로 근육 주위 세포로 있다가 근육을 만들고요. 신경이 손상되면 신경 주위에 붙어 있다가 신경세포로 복원하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대, 힘줄, 뭐 이런 것들, 아킬레스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간염세포들이 복원을 하죠. 특히 여러분이 그 인대나 힘줄이 나가서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이거를 뭐냐면 병원에 가면 프롤로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허리 수술, 뭐냐면 어깨 이런 통증 수술 하지 마시고요. 프롤로 근육에다가 포도당하고 비타민 C하고 뭘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주사가 프롤로 주사라고 있어요. 이게 통증이 생기면 근육 이거를 보고 근육 인대 강화 주사라고 표현합니다. 근육 인대 강화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고 이런 프롤로 주사를 맞아가지고 근육에 상처를 낸 다음에 그것들이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근육 인대 주사 프롤로 주사를 받는 걸 보여드려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고객한테 웬만하면 수술보다는 프롤로 주사. 그래 프롤로 주사 처음 보면 지역이 많아요. 정형외과, 동증외과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도 돈 욕심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권유합니다. 녹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프롤로 주사를 맞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혈관의 상처를 한번 보고 해야 돼요. 혈관 내피. 아까 기억나죠? 내막 안에 있는 거. 혈관 내피. 이게 보세요. 혈관 내피 세포 있죠? 혈관 내피 복원 세포라는 게 있어요. 아까 거기에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복원하는 세포들이 혈관 내피를 복원하는 거죠. 자, 우리 몸은 이렇게 고장난 곳을 손상된 DNA나 이런 걸 복구하는 세포들을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재생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수를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골수는 뼈 조직이에요. 이 뼈를 이루는 대부분은 콜라겐하고 비타민 C, 미네랄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이유,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 이유, 비타민 C를 먹어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철분 흡수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뼈 조직이 건강해지면 내 몸을 복구하는 이 뭐냐면 성체 줄기 세포들이 잘 만들어지는데요. 이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들겠죠. 그래서 통뼈가 오래 산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뼈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뼈를 튼튼한 건 엄마한테 달렸어요. 왜? 엄마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콜라겐, 비타민 C, 미네랄을 많이 먹은 친구들은 뼈가 완전히 이렇게 통뼈로 자라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뼈가 요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근육, 아니 저기만 붙어 있어. 살만 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통뼈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뭐냐면 아들 딸들 독일 PM이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그때는 뭐 롱제비티 거, 홀라이프 거, 미국에서 아메리카 막 수입해서 저 어렸을 때 애들 먹여봤는데 확실히 뼈들이 튼튼해요.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뼈무게 많이 나간 사람들 알잖아요. 딱 들으면 뼈부터 잡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먹으셨네요. 특히 35세 있잖아요. 지금은 있는데 보충 약간 그 안 먹으면 덜 아파지니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안 먹으면 빨리 죽으니까 먹고 죽으시 때까지 좋습니다. 뭔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 왼쪽 그림부터 오른쪽 그림까지.
혈관 내부 혈장 나와 있죠. 네. 예, 수분 염분들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균 동그라미처럼 세균 너무 이쁘게 그려놨어. 악마같이 그려놨는데 세균이 침투하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침입한 이물질을 공격한다. 이해되셨죠?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대식세포나 NK세포들이 직접 잡아먹죠. 자, 출혈이 되면 거기 땜빵하는 거 혈소판 보이시죠? 혈액을 무식해 자연적으로 줄여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58페이지로 가보실까요? 58페이지 가보면 식균작용하는 거하고 산소 운반하는 거하고 자, 우리 몸은요, 이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면 각 몸의 모세혈관, 몸의 모세혈관 보이신가요?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 몸의 모세혈관이라고 보이시죠? 네,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 들어갔다 나올 때는 정맥으로 나와요. 혈관의 구조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산소를 각각의 세포에다 공급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폐에서는 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그 그림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이산화탄소 교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폐렴에 자주 걸리고 나중에 폐렴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혈액이 유해물질이 있고 1번 보세요. 백혈구탕 십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처 입구 등을 통해 나쁜 미생물이 체내로 들어와 독소를 내면서 증식을 시작한다. 그러면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와 혈액과 체액 중에 항체라는 화학 물질을 낸다. 거기다 넣어보세요. 항체는 B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백혈구의 B세포. 백혈구 B세포는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쇠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가 동그란 세균이 들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요. 세모 세균이 들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해되신가요? 이 끝부분을 동그란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 포집하는 그 잡는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요. 만약에 네모의 세균이 들어오면 네모 형태로 만들어요. 네, 들어온 형태에 따라서 항체 모양이 바뀌어요. 참, 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어떻게 희한하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체라는 걸 통해서도 저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2번 읽습니다. 항체는 시작. 항체는 혈액과 체액의 흐름으로 운반되어 독소를 내는 미생물을 포위를 합니다. 3번 시작. 거기에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등장한다. 두 개의 다리 모양으로 변형해 포위를 한다. 그래서 거기 적어놓으세요. 그 옆에 있네요. 호중구, 호상구, 호연기구를 과립, 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과립구라고 표현합니다. 과립구. 그다음에 과립구를 거기 현미경으로 보면 백혈구 있죠? 네. 폐기외에 작은 과립을 가진 세포를 호중구, 호상구, 호연기구라고 하고 가지지 않는 것을 림프구, 단핵구로 나눕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과립구가 뭐냐면 다리 모양을 가져갖고 변형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가둔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4번 보세요. 시작. 호중구는 체내에 미생물을 가두고 물을 뿌리고 나눠서 먹어버린다. 그 부위 이제 그 뭐냐면 그 치아염소산 같은 그 죽이는 물질이 나오죠. 5번 시작. 몸은 보호되지만 사명을 완수한 호중구는 그대로 죽어버린다. 그 자리는 고름이나 콧물에 포함된다. 그래서 백혈구의 수명이 3일에서 20일이에요. 하고 나면 거기에서 죽으면 이제 고름 형태로 콧물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기 안 걸려서 콧물이 나오는
그거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같이 이제 싸우다가 흘러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스타민 환자들 이게 뭐냐면 그 알러지성 환자들은 조금만 이물질이 들어와도 바로 콧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네네네. 근데 뭐 너무 민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거라기보다. 자 59페이지로 갈게요. 자 59페이지 그림 보세요. 혈관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생기면 출혈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사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혈소판이 놓인다 밑줄을 넣으시고요. 혈소판이 놓인다.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다. 피가 붙는다. 혈장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혈장 속에 혈액 응고인자에다 네모를 쳐놓으세요. 혈액 응고인자. 자 혈액 응고인자 읽어봅시다. 시작. 혈장 속에 혈액을 붓게 하는 12종류의 응고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다 네모를 치시고요. 그래서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면 혈액 응고인자가 혈소판하고 협력에 뭐를 만들어요? 예, 그 주위를 굳게 하고 지혈을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림이 너무 쉽게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앞쪽으로 가보세요. 앞쪽으로 56페이지. 혈액이 혈관을 흐르는 구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심장이 수축하고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하고 확장되고. 자, 그러면 아까 기억나세요? 심장이 수축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칼슘, 마그네, 이완할 때는 확장 이완이죠. 마그네슘과 산화질소가 필요하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그 에너지를 만들려고 뭐가 필요해요? 콜테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근육의 원료는 뭐라 그랬어요? 이소류신, 류신, 발린이라 그랬어요. 자, 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무슨 동맥? 관상동맥. 자, 관상동맥이 뭐냐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뭐라 그랬어요? 이소류신, 류신, 발린이라 그랬어요. 자, 이 혈관이 호모시스템에서 상처나는 것을 복원하는 물질은 뭐라 그랬어요? B6, B9, B12.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계속 새기셔야 됩니다. 돌에 새기야 절대 안 잊어먹어요. 자, 그 다음에 동맥 한번 볼까요? 시작. 정맥에 비해 혈액벽이 굵고 탄력이 있는 동맥은 이 탄성이에 혈액을 보낸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잠깐만요. 뭐가 막 소리 났죠? 네. 다시 안 나네요. 자, 심장에서 혈액이 내보내지면 거기 대동맥이 부풀어지고 있다고 밑줄을 그리세요. 자, 심장이 수축할 때는 몇 초마다 한다겠어요? 0.8초마다. 그 다음 혈액이 나갈 때는 70ml씩. 네. 그 혈관이 좌심실에서 연결된 걸 뭐라 그래요? 대동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면 대동맥류라고 했습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 대동맥류. 그래서 나중에 왜 대동맥류가 생기냐 했더니 적어놓으세요. 구리 부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구리 부족. 그리고 아건강 상담사의 58단양이 구리 부족이 몇 페이지냐? 혈관 나와 있는 게 몇 페이지냐면 그 맨 앞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졸려요. 네. 심장이 나와 있는 게 올라간다. 간, 고지, 고지, 간신내고 심장. 네, 죄송합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보시고 거기는 69페이지째 조금 남았고. 자,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대동맥이라고 한번 보이실 거예요. 33페이지 그림 보이신가요? 대동맥. 거기에 적어보세요.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염증이 생기면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대동맥류. 구리 부족이고요. 그래서 관상동맥 그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심장 아까
좌심실 유형 펌프력 아래 있죠. 비화된 심근병증이 있죠. 심장 중격에다가 좌심실 유형 펌프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좌심실 유형 펌프력, 좌심실 유형 펌프력. 그 비후성 심근병증 아래 보면 비후된 두꺼워진 심장 중격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두꺼워지면 탄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자꾸 유형 펌프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고 했더니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했는데 박사가 3,000명을 해보는 결과 셀레늄 부족 적어놓으세요. 셀레늄 부족. 그래서 비후성 심근병증은 셀레늄 부족입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에 여러분 56페이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6페이지에 여기 적어놓으세요. 셀레늄 결핍으로 심장마비. 셀레늄 결핍으로 심장마비. 심장마비. 네, 셀레늄 결핍으로 심장마비. 그래서 심장마비라는 게 뭐냐면 비후성 심근병증을 일으킨다는 말인데 그게 몇 페이지에 또 나오냐면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심근증과 파이카병의 원인이 또 셀레늄. 여기 아니 이 교재 거기 말이에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는 70페이지예요. 심근증, 심근병증, 비후성 심근병증의 원인이 뭐냐면 셀레늄 결핍.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어버리면 못 따라가니까 갑자기 심장이 팍 멎어버리죠. 마비된 상태죠. 그게 두꺼워져서 생긴다는 거예요. 심장의 좌심실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빨리 못 뛰죠. 빨리 뛰는데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팍 돼버리면 심장 마비로 죽는다. 근데 이 두꺼워지는 원인이 뭐라고요? 셀레늄 결핍. 두꺼워진 원인이 뭐라고요? 셀레늄 결핍. 네. 그러니까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는 사람 과격한 운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계단 오르면요 심장이 계속 빨라져요. 네. 계단 오르면 계속 두구두구두구두구 빨라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콕 이러고 있고 올라가다가 콕 이렇게 쉬고 있고. 그거는 비타민 B3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빨리 뛰는 거죠. 나이아신. 근데 아무 상관은 없죠. 죽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한 사람도 있는데 드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6, 92가 부족하고 옹모시 때문에 빨리 죽어요. 적당히 드세요. 어차피 많이 먹으면 소변은 다 빠져나오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개념 이해되셨죠? 심장 질환이 몸못이 오는지 대동맥류 구리 부족, 그 다음에 좌심실 유혈 펌프력과 관련 있고 그 비후된 심장 충격, 좌심실의 벽이 두꺼워지는 것은 셀레늄 부족.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심한 운동을 하면 돼. 특히 농구 같은 거나 축구 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면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정맥,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긴 하지만 56페이지 보세요. 보이신가요? 56페이지. 심장은 뭘 밀어내요? 혈액을 밀어내지만 QBS 11로 보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잘 보세요. QBS 11원 56페이지 정맥 같이 모읍니다. 시작.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는 하지만 빨아들이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무슨 말 펌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펌프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아니 나와서 다시 심장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맥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올라갑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혈관에서 모인 혈액이 심장에 돌아올까? 심장보다 위에 있는 머리나 목의 혈액은 인력으로 자연히 돌아온다. 심장보다 아래에 있는 혈액을 밀어 올리는 작용하는 것.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근육 펌프라고 적으세요. 근육 펌프 힘.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죠. 수축할 때 그 근육의 힘으로 뭐냐면 정맥은 계속 심장으로 밀어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정맥이 우렬되겠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지 정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막이 있는 이유가 뒤로 거꾸로 가지 말라고 혈액이 판막이 있는 거예요. 정맥이 판막이 있는 이유는 혈액이 거꾸로 가지 않게 막아놓은 겁니다. 자, 거기 오른쪽에 혈액의 흐름이 좋다 나쁘다 보면 찬바람을 불면 교감신경으로 혈관이 오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으로 해서 혈관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죠. 예, 장수하려면 적절하게 차가운 물로 냉수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55페이지. 어저께 이 하도 저기 염색하고 나서 그 두피 청소하는 게 있더라고. 미용실에. 아세요? 네. 어떻게 해요? 찢잖아, 네. 찢어. 네, 그걸 발라놓고 거기다 이렇게 우이지 쓰는 것 같은 거 있잖아. 딱 끼워놓더라고요. 우리 파트너사님 미용실 갔더니 그거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혼란하겠죠. 비싸요. 되게 비싸게 보네. 5만 원 하더라고요. 싸게 한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는 15만 원 한대요. 그거 두피 청소하는 거. 아니요. 하고 나면 그 염색 찌꺼기, 두피 피지 찌꺼기 이런 게 있잖아요. 쫙 빠져나오니까. 네? 네,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깨끗해요. 두피가 지저분했던 게 쫙 오염돼. 눈도 있잖아요. 여기 그 망막을 딱 이렇게 살짝 절개하고 딱 빼내잖아요. 그러면 찌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네, 여기 그 의료용 칼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커팅해서 그 동공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 있잖아요. 쫙 빠져서 눈이 시원해져요. 안과에서 그거 하잖아요. 어디 한국에 몇 군데 하는데 저기 무주인가 어디 순창인가 어디에서 하던데요. 그 안과 의사가 그걸로 하루에 100명만 시술한답니다. 누가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거기 갔다 왔다고. 네, 눈이 시원해. 어깨물이 빠져나와. 몇십 년 동안 쌓였던 게 빠져나오니까 눈이 시원해. 잘 보이죠. 더 이렇게 막 피부증 같은 거 없어지고. 네, 뭐 근데 루테인 먹으면 또 좋아지니까요. 네. 루테인 드세요. 루테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55페이지 보면 혈관이 세 가지. 왼쪽에 보면 동맥의 단면도라 그래서 내막과 중막과 외막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면 탄성막이라고 된 거 네모를 쳐놓으시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콜라겐 결합 조직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콜라겐을 결합 조직으로 분류하죠. 자, 거기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 기억나세요? 30세 이후에 콜라겐은 1%씩 줄어든다. 네. 30세 이후에 콜라겐은 1%씩 줄어든다. 어차피 못 적으셔도 흥분하지 마시고 저기 뒤에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건 집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누가 지난번에 소장이 너무 빨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빠른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건 집에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외웁시다. 내막과 중막과 외막으로 되어 있다. 외우셨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그 접착제 역할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콜라겐 막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0세 이후에 1%씩 줄어드니까 결국은 결론 뭐예요? 30세 이후에는 계속 먹어줘야 되죠. 안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동맥, 그 다음에 정맥 단면도 보세요. 판막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혈액이 역류하는 거를 그림 보이시죠? 내막, 중막, 외막 있고 안에 정맥 판막이라는 오른쪽 그림 5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상단에 정맥의 단면도가 보이고 판막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판막이 있는 이유는 혈액이 흡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맥은 근육의
운동 안 하면 혈액이 계속 정체돼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도 발가락을 올렸다 발목을 움직이시고요. 정체되지 않도록 손도 막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발끝치기도 하시고 누가 보면 그 저기 저 한석규 표현 있잖아요. 지랄하고 장 맞았네 이래서 예, 그렇지만 지랄하고 자빠져야지 오래 삽니다.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우리 각 기관이 있죠. 오장육부 기관 안에는 모세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모세 혈관은 직경이 1mm, 100분의 1조는 가는 혈관에다가 몇 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엄청 가늘죠. 1mm면 그 다음에 몸속 전체의 100%에다가 내놓으시고요. 단단한 뼛속에다 모세혈관이 없는 곳은 연골 조직, 눈의 결막, 수정체 내놓으시고요. 온몸이 모세혈관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 굵기 100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게 적잖아요. 1mm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참나 1분의 100분의 1은 눈에 보일까요? 머리카락은 더 적다니까요. 네. 자, 동맥이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맥이나 정맥과 달리 모세혈관은 한 층의 내피와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 그물 모양 거기다 내버리죠.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혈액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수축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세포 내 산소와 영양 공급 내모치시고요. 대신에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모아서 나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아까 우리가 그 심근혈액 소요량 우리 양자 사용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6번 항목에 혈관 탄소 밑에 심근혈액 소요량 보이시죠? 소요량, 관리량, 산수 소모량 5번, 6번, 7번 보이신가요? 6, 7, 8인가요? 네, 6, 7, 8이네요. 심근혈액 소요량, 관리량, 소모량. 소요량은 심장 근육이 요구하는 양이죠. 0.8초마다 70ml씩 75일을 뛸 때 5.2ml가 공급돼야 돼요. 실내 흘러가는 양도 정상이어야 돼요. 왼쪽으로 줄어들면은 뭐냐면 커피, 콜라, 사이다,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드신 분은 줄어들고요. 특히 카페인 많이 먹으신 분들은 커피 많이 먹으신 분들은 실제 관리량이 줄어있는 물 대신에 커피만 먹으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심근산소 소모량이 늘어났다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54페이지 보시면 왜 맥박이 빨라지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왼쪽 54페이지 우리 QBS 핵심 이론 보는 거예요. 54페이지 보이시죠? 예, QBS 핵심 이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감신경 시작. 교감신경은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수축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심방수를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자심실, 유효본 부력하고 미래 박출량, 혈류저항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빨라져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점점 빨라집니다. 자, 몸에 산소를 빨리 보내면서 맥박수가 빨라진다. 운동한다.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다. 거기다 내부를 쳐주세요. 54페이지 가운데 그림 보이시죠? 사람들이 운동한다. 몸 근육의 산소 소비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다는 거죠. 네. 맨 아래 보시면 시상하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거 교감신경 그 다음에 산소 보충하기 위해서 혈액을 내보내야 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수축도 왕성해져 심박출량이 증가. 그래서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진 사람들 있죠. 과격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이 계속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뭐냐면 자심실, 위협본 부력, 미래 박출량이 많이 써버리니까 왼쪽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심근혈액 소유량은 오른쪽으로 늘어나요.
10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 10페이지냐면요. QBS 양자 사용 분석기 사용 설명서 10페이지 혈류순환기 분석 보고서 10페이지 가셨죠? 자 거기에서 6번 보세요. 심근혈액 소유량이 0.1에서 0.4대 0.5 빨라졌죠. 아니 실제 양보다 정상 범위 있어야 되는데 요구량이 심장 요구량이 많아졌죠. 그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 거잖아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 원인이 무슨 신경 때문에?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자극을 했다는 소리죠. 교감신경이 자극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교감신경. 남편이 큰 소리 치면 아내는 어때요? 갑자기 여보가 아니라 이 인간으로 바뀌죠. 이 인간아, 네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보면 뭐냐면 심근혈액 소요량이 빨라지는 사람일수록 심장이 빨리 뛴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자극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남편이 자극을 하면 아내도 열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은 자극하고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모드고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키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줘요. 엄마가 따뜻해요? 아빠가 따뜻해요? 엄마가 되게 따뜻하죠 집에서는. 엄마는 부교감이고 아빠는 교감신경.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있잖아요. 도열해 있잖아요. 아버님 오셨습니까? 들어가라. 네. 우리 얼마나 웃겼냐면요. 거의 분대식이에요. 아버지 들어오실 때 그럼 다 나와 있어야 돼. 아버님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라 하고 그때들. 어디예요? 우리 시골 보석이에요. 전남 보석.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더 심해요. 딱 동네 여기서부터 다 기다려야 돼. 딱 할아버지 오시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까지 딱 있다가 오셨습니까? 내가 5살, 6살 때 그 기억이 난다니까요. 와 진짜 어르신 주무셔. 그 잠도 못 잤어 그때. 어르신이 자라 그러면 그때 다 들고 오셨는 거예요. 완전 깡패네. 네, 시골 깡천에서 저희가 막 자자일촌에 모여 사는 동네라. 아이고 그럼 다 그냥 걸려있네. 네, 그냥 어르신 그냥 한마디 하면 쫙까지 아파요. 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큰 소리를 치면 여자들은 경기 들린다 이 말이야. 할머니가 이제 며느리들 다 모아놓고 말하게 돼. 또 며느리는 또 누구 모아내요? 남편들 잔소리한대. 신랑이 될 거야. 그럼 또 우리한테 마지막까지 네 친구들 빨리 와고 해야 돼. 완전히 분대식으로 이게 혼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생활 속에서. 뭐냐면 5대5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6대4, 7대3 이렇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만 봐도 경기가 돼요. 네? 다녀오셨습니까? 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동사회는 좀 무섭더라고요. 아니 요만한 꼬맹이가 할아버지래 촌수가. 근데 인사 안 하고 갔다고 또 우리 할아버지한테 일렀네. 거기 그 조카들은 할아버지한테 왜 인사 안 하고 가냐고 지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절 때 그 할아버지를 아니 세상에 우리가 다 고등학생인데 이제 초등학생이 할아버지라니까 촌수가 높아가지고 네가 뭔 할아버지냐 해갖고 뒤지게 팼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그거 명절 인사. 아버지 소리 잔다. 엄청 터지고 그때 있잖아 심장 박동수 얼마 빨라진 줄 알아.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 아니 몰래 비닐 씌워가지고 못 보게 뒤지게 됐거든. 그러니까 저녁 때니까 이제 역으로 오늘 팬놈들 다 나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감 부교감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저녁 제사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은 교감신경으로 갔다가 부교감신경으로 갔다가 교감이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걸 이해를 하면 몸이 구조식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거기다 적어놨어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중의 수축 왕성해져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이 그림 있죠 그림. 그림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자 결론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는 말은 뭔 말이야? 산소 이용률이 증가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심장 박동수, 심박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소 이용률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 몸에 산소는 어디서 태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죠. 그러면 산소 찌꺼기가 많아지죠. 그게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를 공격한다니까. 그게 산화거든요. 그거를 산화를 막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세레늄, 비타민 A, C, E, B9, 파이토케미칼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기 위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뒤진다고. 죽어요. 뭐가 죽어요? 세포가 죽는데 산화돼서. 그래서 여러분은 활성산소는 항상 칼을 들고 다녀요. 누구를 찌르기 위해서? 세포를 찌르기 위해서. 상처 내고 염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를 항산화로 막는 거예요. 자, 딱 이해됐죠?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다는 건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산소 이용률이 늘어난 거예요. 산소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산소 찌꺼기도 증가해요. 요거를 고객한테 이해시키면 다 끝나요. 항산화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주로 산소 이용률이 증가해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역에 메리츠 증권 있죠. 거기 메리츠 환자랑 모여 있는데 친구가 메리츠 증권에서 메리츠 환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천된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증권회사에서 보험회사로 발령받으니까 자천된 거잖아.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빨라지죠. 자천됐으니까. 아니 여기 지점장 하다가 아래 회사 지점장으로 가니까 얼마나.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또 회장님도 온다 그러니까 양복을 쫙 빼입고 갔는데 그 밑에가 그날 눈이 와가지고 엄청 미끄럽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미끄러졌는데 위에서 해필이면 물이 떨어진 거야. 회장실에서 뭐냐면 뭐 하다가 이렇게 바깥에 물을 던졌는데 그 물을 그대로 맞았어요. 미끄러졌는데 물이 떨어진 거야 천장에서. 봐봐, 자천됐죠? 눈에 미끄러졌죠? 물세례 받았죠? 물 털고 들어가서 누구야? 그랬는데 회장 기사야. 말을 못하잖아. 회장님 버리라고 해서 버리거든. 근데 거기다 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밖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실 들어가니까 자네는 왜 비 맞고 눈 맞고 그 엉성하게 돌아다니고 난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하고 열이 팍팍 있는데 자기가 증권회사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산 증권 마지막에 맡겨놓은 고객 돈이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매도를 걸어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온 거야. 미치고 팔자 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날만 우리 동창이 그날 저녁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웃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기 친구가 슬퍼하는데 거기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웃어야 될 만큼이야 지금 뭘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있잖아요. 사람이 뭐 심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니까 막 사람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니까 그 직원들이 살벌해갖고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우리한테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객을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하루 종일 못 자요. 제 친구 그날 술을 꽉 먹고 있잖아요. 건드려도 안 되는 생각이 났는데 또 다음날 지각이 있어. 회의 때 회장님한테 또 무슨 신입지점장이 뇌일을 느껴가지고 그게 이게 뭔가 머피의 법칙 아세요? 근데 이게 잘해보려는데 계속 꼬여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때일수록 감사합니다. 네. 미끄러졌는데 감사가 나와요. 네, 그렇죠. 뼈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 다음에 물을 맞았어. 뭐라고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얼음덩어리 아닌 걸 감사해도 되고, 회장님 뭐라고 했으면 그나마 안 잘린 것이 감사하면 되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감정연구소 이태용 박사가 그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사람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제일 많이 한 게 그거잖아요. 이 상황을 역전시킬 감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스폰서가 오라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기 싫었는데 안 오면 예,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예, 오기 싫어서 오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왔어요. 아 그래요? 배성태 사님 자발적으로 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라게 해서 와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 많죠. 근데 그거를 감사로 바꾸고 지난번에 여기 교장 선생님 부부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산 주식마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입이 투덜투덜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또 떨어졌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야. 계속 투덜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그러면 하지 않고 말고 그렇죠. 보지를 말던가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놓고 그렇게 막 떨어진대. 내가 뭐라 했냐면 아니 사지를 마세요 그랬더니 평생 해왔는데 못하겠다 그러는. 자 결국은 뭐냐면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라니까요.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인자가 시월드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예요. 네, 저희 집사람 시금치도 안 먹더라고요. 진짜 들어가고요. 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시어머니는 괜찮은데 시누이가 개차받는 경우 있잖아요. 얽혀라 그런가요? 올게 언니 나왔냐? 네. 네. 신우이가 무슨 상관이야? 시누이들이 명절 때마다 와서 긋잖아. 아. 언니는 그거밖에 막해 막하면서 그거요. 자,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해시켜야 될 항목이 뭐예요? 고객한테 이해시켜야 될 항목. 심장 박동수가 왜 빨라지는지 그거를 이해시켜. 스트레스 바로 수면 부족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이해시키면 뭐가 산소 이용률이 증가할까? 산소 찌꺼기도 많아지고 그것만 딱 이해를 시키면 게임 끝나요. 그럼 결국은 산소 찌꺼기는 뭐예요? 나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유해산소 그거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작용하는 게 뭐예요? 항산화 영양소죠.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쉽게 가르쳐줬는데도 눈빛이 80% 정도는 것 같아요. 네. 자 옆에 혈압이란 서인선 그룹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혈압이란 심장의 혈압이란 심장의 수축으로 내보내는 혈액이 동맥벽에 닿는 압력이다. 이래의 수축으로 내보내는 혈액량이 많을 때나 어떤 이유에 의해 체동맥의 근육이 수축해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기 어려워졌을 때는 혈압이 높아진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식사, 흡연, 스트레스 등도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들 요인을 제거하거나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작용해 혈압이 내려간다. 안 내려가는 경우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적어놓으세요. 뇌는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이 생겨난다. 적으세요. 뇌는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이 지속된다. 불면증이 지속된다. 자, 책 제목 적어놓으세요.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4페이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돼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생기는데 아연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결국. 자, 정확하게 적어보세요.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불면증이 생겨나는데 여기에 불면증이라고 나와요. 호르몬 밸런스 책에 나오는데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잠을 잘 자는 분 손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상태에서 네? 남편이요. 네. 남자들은 잘 자요. 스트레스 부부싸움하고도 잘 자는 게 남편이에요. 여자들은 못 자요.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밤새고 날새죠. 자 그래서 여자들이
온유하게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도록 뭐냐면 스위치를 꺼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아연이라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대항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과도하게 분비되면 각성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눈이 심장 박동수가 빨가니까 눈이 눈이 막 도끼를 품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눈구멍을 쑤시든지 뭘 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도 나가지고 지금 그 의사 얼굴 그려놓고 눈구멍을 쑤셔갖고 맨날 이거 연습하고 잤다니까요. 2년 동안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그게 얼마나 화가 무서운 거냐면요. 밤마다 지속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술을 먹거나 뭐 대한책에 막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아연을 충분히 먹어줘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을 꺼줘야 돼요. 그래야지 불면증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는 리스토레이트 세포에 아연과 크롬이 들어있는 시베전스 세포식을 드세요. 잠이 안 오는 경우에. 네. 시벨런스도 같이 아연하고 크롬이 들어있잖아요. 아연 용량을 그러니까 리스토레이트 아연 용량이 적으니까 시베전스를 늘려주면 충분히.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게 지금 스트레스 상태잖아요. 10시까지 12시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리스토레이트 세포에다가 시베전스 세포를 타가지고 따끈하게 있잖아요. 딱 저갖고 원샷 하고 나면 한 10분 15분 지나자면 탁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과학 스트레스 상태, 과학 긴장 상태. 오늘 배우긴 해야 되고 눈은 깜빡거리고 과학 긴장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혈압이 올라가는 구조 보이신가요? 거기 보시면 심장에서 혈액량이 증가했을 때 스트레스나 1번 보이시죠? 스트레스는 뭐예요? 감정의 동요 등으로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부신해서 아드레날린 신경말단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그 스트레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코티솔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호수 비유 같이 읽어볼까요? 호수의 입구를 압박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기 어려워져서 호수에 미치는 수압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동맥경화도 그 한 A이고요. 동맥병에 콜레스테롤 거기다가 내묻히시고 칼슘,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동맥벽에 박히기 시작하면 동맥경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강이 좁아져서 뭐가 높아요? 혈압이 올라가죠. 근데 스트레스까지 겸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혈압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미치게 하면 빨리 죽어요. 그 다음에 신장. 3번 신장의 혈액 중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신장병, 신장병이 생기는 곳에 이곳에 흘러들어오는 혈액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신장은 혈압을 높이고 들어오는 혈액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도 뭐가 되냐면은 이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 심장 쪽, 만천혈관 쪽, 신장에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몇 대면 5대5 적어놓으세요. 교감, 부교감을 5대5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5대5로 관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적어놓으세요. 마음 다스리기. 마음을 다스리기. 마음을 안 다스려지면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셨고, 공자님은 사사상경을 열광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거는 이 상대성이나 경전이나
기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명상 또는 기도 아니면 묵상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경전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거나 자꾸 되뇌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음가짐이 가장 좋은 게 그다음에 이제 미움을 내보내는 거. 미움 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좋은 게 감사일기 쓰기.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일기 쓰고 감사합니다. 되뇌이는 거. 네. 그다음에 즐거운 노래 부르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러잖아요. 노래만 잡았다면 그 김종호의 간다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꼭 뭐 아면 같은 거 있잖아요. 슬픈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한이 많아서 그래. 아면 아세요 노래? 알죠. 좋잖아요. 네. 누가 불렀죠 그게? 가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참 들었어요. 내용이 뭐죠? 아면을 누가 듣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용 노래 내용. 근데 슬픈 노래가 좋아. 좋아요? 눈물 흘리기 좋잖아요. 눈물 흘리기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슬픈 노래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못 받아. 네? 네? 슬픈 노래 들으면 교감보다는 부교감이 좀 부교감이 활성화되긴 하는데요. 잘못되면 더 우울증으로 가요. 네, 그런 그래서 노래 절대 없어. 네. 절대 없다고는 말을 못하는데 아니 김광석이 봐보세요. 노래가 다 슬프잖아요. 그거는 와이프를 잘못했어. 와이프를 잘못 만났어요. 자 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자, 혈액을 보내는 구조 보이신가요? 53페이지. 네, 큐비스 핵심이 53페이지. 심장이 혈액을 보내면 왼쪽 그림 봐보세요. 몸 전체와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은 심방의 수축으로 심실로 밀려 들어간다. 거기 이해되시죠? 1번. 네. 그다음에 2번 심방이 이완하기 시작하면 심실은 수축을 개시하고 리압이 올라간다. 삼천판과 승모판은 폐쇄. 그다음에 심실의 수축이 최고를 이뤘을 때 내막암으로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밀려 열리고 혈액이 내보내진다. 53페이지 지금 그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실이 이완하기 시작하고 열려있던 판막이 닫혀서 역류를 방지하고 다시 한번 심방으로 혈액이 흘러들어온다. 이게 방실 그거예요. 방으로 들어왔다가 실로 나간다. 방으로 들어와서 실로 나가고 방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심방에 혈액이 가득 차고 내압이 상승하고 그 힘으로 삼천판 승모판을 밀어내고 혈액은 다시 심실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심실에 있던 혈액은 대동맥을 타고 나간다. 그래서 심주기가 몇 초? 0.8초.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3페이지 맨 왼쪽이에요. 그림 0.8초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심장은 펌프의 원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근두근 1분에 5리터 5.25리터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장은 두근두근하면 4근이고요. 2근반 3근반 하면 6근이에요. 심장은 몇 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거를 진심으로 소장님 심장이 몇 근 정도 될까 우스갯소리 했는데 나는 진심으로 받아들여고 글쎄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두근두근 하면 4근이고요 2근 반 3근을 하면 6근이에요. 네, 우리 앞에서 발표하고 두근두근 하잖아요. 아 그분이 참 재치 있게 말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저분이 진짜 뭐 그람수로 물어봤네. 이게 재밌는 분 본인은 절대 안 웃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기 이게 그 뭐라 그래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내가 너무 그냥 정색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자 거기 보세요. 그 체순환하고 체자에다가 몸체라고 적어놓으세요. 몸순환. 온몸을 순환한다 그 말이 체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폐순환이 있죠. 폐끼리 순환한다 이 말이죠. 폐순환. 자 맨 밑에 체순환은 우리 서희선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체순환에서 돌아온 산소가 적은 아니 거기 밑에 맨 안에 53페이지 맨 안에 체순환. 체순환 말고요. 예. 체순환 대동맥,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으로 흐르고
심장으로 돌아간다.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단 시간은 엄청 빠르죠. 폐순환이. 체순환에서 돌아오는 세포가 적은 혈액이 폐에서 가스 교환에 의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되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말합니다. 한 번 도는데 불과 3초에서 4초 정도로 빠르다. 이후 체순환 경로를 따라 자, 심신에서 대동맥으로 온몸 전체로 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5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2페이지 보시면 심장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는 거로 치시고요. 혈액은 순환, 순환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박동수가 60회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75회로 좀 통일을 하게요. 자, 심장 보시면 구조 봐보세요. 자심방, 자심실, 그 다음에 자심방에서 자심실로 승모판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오심방에서 자심실로 들어가는 게 삼천판 있죠. 오심방에서 오시면 삼천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거를 대동맥판이라고 그러고요. 소동맥으로 나가는 거를 소동맥판이라고 그러죠. 용어는 그냥 역류하지 않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이 자심방에서 자심실, 자심실에서 대동맥 보이시죠? 거기다 형광펜으로 좀 쳐놓으시네요. 자심방, 자심실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대동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대동맥에서 전신으로 간다. 그 보이시죠? 그 화살표 보이세요? 폐동맥에서 폐로 가는 거 보이시고 대동맥에서 전신으로 내장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림 따라가서 한번 쭉 봐보세요. 그림 따라 대동맥으로 하면 전신으로 내장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 손발로 가는 혈류, 그 다음에 각각의 장기로 가는 혈류 그렇게 있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52페이지 오른 동방결절이라고 동결절 있죠. 거기다가 방실결절, 동결절 거기다가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52페이지 심장은 무슨 힘으로 움직이나 그거 있잖아요. 박동의 근원, 박동 동자에서 박동결절, 우심방의 결절에 동결절에 도착한다. 우심방 동결절 있죠. 거기다 별표를 좀 형광펜으로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 근육세포가 혼자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생긴 전기 신호가 심장 근육에 전달되어 심장 박동이 수축과 이완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심근경색 맨 마지막 밑에서 거기 보세요. 심근에 산소가 부족하면 협심증, 흉통이 되어 느끼거나 혈관이 막혀서 심근의 일부가 좀 심근경색이 된다. 거기만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관상동맥 이상으로 심근에 산소가 부족하면 협심증 보이신가요? 52페이지 오른쪽 거기다가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셨나요? 모양 이해되세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 이 그림에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자심방, 자심실 있죠. 자심실의 벽이 두꺼워지는 병을 뭐라고 했어요? 비우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대동맥이 부풀어 올라와서 빵 터지는 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동맥류.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꾹질은 왜 하나 앞으로 가보세요. 딸꾹질은 왜 하나. 딸꾹질 하면은요. 딱 하나부터 딱 주면 목젖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튕겨주세요.
목젖으로. 아니 그러면 금방 멈춰요. 딸꾹질 한번 시작되면 안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막 병원에도 실려오거든요. 목젖을 숟가락 있죠. 어른 숟가락으로 목젖을 탁 위로 당겨주시면 딱 바로 잡혀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안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뭐 딸꾹질을 먹게 하면 심호흡을 깊게 한다, 뭐 찬물을 여러 차례 마신다, 놀래킨다, 등을 두드린다, 몸과 몸담에 얼음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가스 교환 그렇게 한다는 거 폐에서 봐보세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일어난다.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호흡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양을 뭐라 그래요? 복식호. 왜? 그거는 맞는데요. 뭐냐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양을 뭐냐면 잠깐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폐활량이라 그럽니다. 갑자기 폐활량이라 그러고요. 적어놓으세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폐활량. 그 다음에 플러스 잔존 공기량이라면 폐총량이 됩니다. 폐활량 플러스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잔존 공기량이 합쳐지면 폐총량이 됩니다. 갑자기 폐활량이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늑골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근육, 횡격막. 근데 거기 늑골하고 폐 사이 있잖아요. 여기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럼 거기 가스 찬 거예요. 아모니아 가스. 폐 이렇게 사이사이 근육하고 폐하고 그 근육 사이 있죠. 폐하고 폐 사이 이렇게 눌러보세요. 가스 차 있으면 거기 아파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사지를 해서 그거를 자꾸 나가게 만드셔야 돼요. 늑골하고 폐 사이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냐면 뼈하고 그 폐 사이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늑강근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눌렀을 때 아픈 부분이 있죠. 거기를 빼내시면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뼈를 자꾸 갈비뼈를 계속 마사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빼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암은 낫습니다.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성호 원장이라고 중국에 퇴사하는데 우리 한국 분인데 석자 교수예요. 그분은요 뭘로 고치냐면요 스테인레스 숟가락으로 그 폐 마사지예요. 네. 그거를 폐를 마사지하고 모든 암을 다 고쳐요. 믿습니까? 나는 제일 웃겼던 게 저런 거 나온다 싶은데 막 나는 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원리는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뼈를 마사지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줄기세포 잘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뼈하고 늑갈 여기 뼈 사이에 늑골 사이사이 있잖아요. 갈비뼈 사이사이에 보면 노폐물이 빠져나가니까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은 뼈를 마사지하면 좋아진다는 게 그분의 원리예요. 근데 그분이 뭘 파냐면 거기 근육에 마사지하는데 저주파기를 팔더라고. 네, 그 뒤로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그 뭐냐면 그 마사지 기기가 전 세계에서 다 파는 거였는데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몇백만 원씩 주고 산 쪽인데 뭐 그냥 사기는 아닌데 그냥 뭐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죠. 뭐. 자, 그 다음에 네? 지금도 활동하세요? 뭐 돌아가셨죠. 나이가 지금 미국에 아마 계실 거예요. 나이가 지금 한 8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85세, 90세 정도. 네. 그분은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운동이고 2번이 그 뼈 마사지, 운동, 뼈 마사지, 그다음에 어싱, 햇빛 보기 똑같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여러분 그저 국제 기반센터의 소박사님 이거 귀 마사지 수시로 귀를 만져가지고 귀에 만져서 아픈 데가 있으면 그 오장육부 장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 눌러서 아픈 자리 있잖아요. 거기 염증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눌러서 이렇게 안 아프게 하면 돼요.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순환. 여러분 발도 마사지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가 독소가 쌓인 거예요. 오장육부 장기 연결돼 신경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아 우리 몸은 자 선생님 손 줘봐요. 자 손을 이렇게 눌러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근육에 염증이 쌓인 거예요. 통즉통, 불통즉통. 뭔 말이냐? 소통이 안 되면 통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하고 안 아프잖아요. 근육통이 없는 거야. 이건 근육에 통증이 있는 거야. 네. 본인은 근육통이 거의 없는 거고 여기 있죠? 이 부분만 눌러받아야 돼요. 사람이 근육통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위는 어디예요? 네? 위자리는 뭐냐면 고려 수지침은 이걸 머리로 보니까 위가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한국 수지침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고 위자리를 여기로 봐요. 위자리. 네, 보는 위치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자, 조금 이따가 이거 보시려면 온누리 수족침 우리 박지호 교수님 거 책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발하고 위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위를 이쪽으로 보시면 위에서 보면 위가 여기 있고 아래에서 보면 위가 여기 있고 이렇게 반사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좀 더 사진 찍어가세요. 가져가시는 거 하시고 복사 가져오셨어요? 책을 가져왔는데 네. 제보는 왜요? 책을 자르고 스프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신다고 음. 다시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 나중에 말하세요. 우리 저기 해드릴게. 네. 여기 있는 책이 절반 된 게 많아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책들이 그래서 절반된 책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은요 뼈를 수시로 갈비뼈 사이에 있는 노폐물을 수시로 빼주세요. 눌러서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사이사이를 수시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귀, 손, 발 수시로 열을 내주시면 돼요. 특히 손은요 제가 도사 한 분한테 100만 원 주고 배운 게 이건데 폐를 건강하게 하려 보세요. 엄지손이 이게 폐경락이거든요. 이렇게 폐암 환자가 이래 갖고 나섰어요 실제로. 그러십니까? 이게 일본 의사가 개발한 건데 일본 의사는요. 일본 의사들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그 대체요법들이 많아요. 일본 니시요법 있잖아요. 이 니시요법은 이거 손가락 많이 풀어서 순환시키면 암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순환요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손끝 발끝이 막히지 않도록 늘 이렇게 그 뭐죠? 잼잼잼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뽑아서 그 제 위치에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 위치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틀어지면 이런 맞아지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뚜둑뚜둑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을 잘 되게끔 잼잼 도리도리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도 도리도리 많이 하시고. 소리가 많이 나는데 순환이 안 된다고. 예, 거기에 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손끝 발끝을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마디를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꾸 귀찮게 하면 건강해져요. 두피도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이 뭐냐면 이 두피 두개골이 맞아지면서 이 뭐냐 순환이 잘 돼요. 액티브 젤 바르고 마사지 많이 해보세요. 엄청 좋아져요.
우리 서인석 과장이 그거 AT 문제를 본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오면 하고 있어요? 몇 번 안 했어? 그래도 몇 번 안 해도 간증 집회를 하게 한 1분만 말해주세요. 해봤다니까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 시작은 이제 소장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그때 머리가 너무 막 굳어지고 아프고 그러면 수면이 안 되고 통증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보시더니 머리 이렇게 하고 액티브젤을 이 사이사이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뭐 길이 있대요. 이게 봉합선 이게 뼈들이 만나는데 그래서 그 봉합선 위주로 발라가지고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들어가잖아요. 열리잖아요. 그 순환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엄청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두피 이거를 이렇게 전체를 하니까 이 노폐물이 빠졌는지 얼굴 윤곽도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바로 축소되는 게 느껴져요. 벌어졌던 게.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이제 다 깨져서 이게 다 이만큼 막 부풀어 오르고 난리 났었어요. 액티브젤을 잔뜩 도포를 하래요. 두툼하게.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또 바르고 사진을 찍으래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멍이 빠지고 부종도 내려가고. 근데 이제 그 효율적으로 제가 이제 혈관이 다 터졌잖아요. 아래쪽 머리 위쪽 혈관이 터져서 이제 그 한 번씩 확 통증이 올라와요. 한 번씩 오더라고요. 혈관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건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오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액티브젤 많이 발라주고 또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증도 가라앉고 멍이 올라왔다도 금방 또 풀어지고 액티브젤이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액티브제 그게 뭐냐면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천연 허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주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있잖아요. 확 바뀐다요. 얼굴 마사지. 얼굴 마사지. 이게 각질이 싹 일어나고 소장님 땀구멍이 많이 졸아졌잖아요. 본인이 하셔야겠네. 네. 그까지. 저는 그거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적어져요. 저 얼굴 안 적어졌어요? 얼굴에다 그냥 바르고 얼굴에다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 하면 돼요. 마사지. 맨날 하면 안 되죠? 물론 날마다 하면 더 좋아요. 아니 근데 귀찮아서 못하지. 그 눈 주의 하지 말고 주의를 안 해도 이게 올라오니까. 많이 하니까 그러지. 조금만 해가지고 해야지. 네, 요만큼씩 해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액티브 세럼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같이 콜라겐 좀 발라서 아니 콜라겐은 맨 나중에 바르고 이거 다 하고 마사지하고 이게 벗겨낸 다음에 그 위에 콜라겐 팩하고 30분 뒤에 씻고 딱 주무시면 제일 좋아요. 아니 그러면은 두어 딱 바르고 네, 듀오 바르고. 두어 바르고 네? 세수만 하는 거예요? 액티브젤 마사지. 듀오에다가 그 콜라겐을 섞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팩을 해. 그러면 이제 30분 뒤면 딱 마르거든요. 그때 이제 샤워하시면서 두피에 이 액티브젤 발라가지고 두피 마사지하고 이런 접히는 부분에 마사지하고 주무시면 진짜 좋아요. 건강은 부지런해요. 저는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찌뿌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울 때가 됐다 하고 이런 데다가 다 바르고 팍 풀고 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거기 저 폐혈 확대 있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폐활량으로 소희 선생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폐활량으로. 폐활량이란 폐활량이란 숨을 충분히 들이쉬고 이것을 마음껏 내쉬었을 때의 공기량이다. 폐활량계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숨을 내쉰 후에도 아직 폐에는 공기가 남아있다. 이것을 잔기량이라고 잔존 공기량 뭐 그렇게 하죠. 네. 폐활량과 잔존 공기량을 합친 것을 전폐활량. 총 폐활량 뭐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 그 하다 보면 양자 사용 설명에서 그 나오잖아요. 폐활량, 뭐 총폐활량, 뭐 그 나오잖아요. 아 폐총량 해갖고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서 이거를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 그림 보세요.
가스 기관이 일어나는 거, 폐포, 뭐 폐동맥, 폐정맥, 기관지 이런 데 염증이 쌓이죠. 기관지는 왜 염증이 쌓여?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 염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폐의 구조가 좀 보이십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어떻게 보면 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폐암이 가장 많기 때문에 폐의 위치를 좀 잘 알아보시면 알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율신경 보이시죠? 아까 말한 거. 네.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저번에 5대5 여기서 균형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 5대5. 그러면 6대4, 7대3이 되면 어때요? 뭐냐면 심장 박동수가 계속 빨라지죠. 그리고 눈은 커지고 혈관은 수축되고 소화흡수 비해서 해독작용은 억제되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소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소변이 안 나오죠. 교감신경 항변될 때는. 아니 교감신경 항진돼야 나오죠.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학교에서 선생님 소변 보고 올게요 가다가 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6대4, 7대3은요. 인상이 써지고 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말이 짧아지면서. 근데 8대2가 되면 욕을 해요 사람이. 진짜 주변에 가면 언제 욕 나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가만히 있어요. 장영란 사장님, 장씨가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많은데 장영자, 장롱, 장씨들은 이상하게 여자들이 능력이 있고 남자들은 능력이 없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남자들 순해. 진짜 장씨 남자들 순하고 여자들은 드세. 아니 강사님도 본인이 욕 나올 때가 있죠. 여기하고 하지만 차 끼어들고 네. 빨리 막 무리하죠. 그때가 몇 시냐면 8대2예요. 아 그럼 이거 쌍욕 확. 그러죠. 이런 쌍 이게 바로 쌍욕이 나와요. 그게 8대2라니까요. 교감신경 팍 날카로워지면서 욕이 나온 게 8대2예요. 9대1은 도장찍어. 완전히 이제 폭발해가지고 또 도장찍어. 너 병풍기에서 향불 맡고 싶니? 내 눈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그 긴장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패턴이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